안녕하세요. 헬성한 고테일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영화는 플래시입니다. 스포일러 있습니다. 주의 부탁드릴게요. 자, 작년부터 플래시에 대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역대급 각본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 보고 왔어요. 그 소문이 진실인지 한번 확인하러 갔습니다. 저는 어떻게 봤을까요?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봤냐면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미쳤다라고밖에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즐거웠습니다. 하나도 졸리지 않았어요. 아침 8시 20분 걸 봤는데도 졸리지 않았다고요. 진짜 재밌었고, 뭐, 건드는 게 많잖아요. 뭐, 액션도 정말 좋았고, 뭐 추억도 건들고, 또 드라마도 좋아요. 제가 또 시간여행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장르로 나왔단 말이죠. 안 좋아할 수 없지. 네,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파이더맨을 닮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드라마의 메시지를 봐서는 저는 이 영화들과 더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2004년에 개봉했던 If Only, 2009년에 개봉했던 시간여행자의 아내, 그리고 2013년에 개봉했던 About Time과 매우 흡사한 영화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구성도 매우 비슷하고요. 이 영화들과 메시지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실을 잘 살아나가자 이런 얘기인데 이런 테마를 가지고 있죠. 이런 테마와도 매우 흡사합니다. 그리고 또 타임 패러독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플래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If Only나 시간여행자의 아내 그리고 About Time 보시면은 어떠실까 추천드립니다. 플래시는 배우 리스크만 없으면 진짜 더 좋았을 것 같고, DC 영화 중에서 제일 좋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DCU 중에서 가장 좋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어 있지만 중구난방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본격적으로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화를 보는 내내 하나도 지루하지 않았어요. 제가 대부분 조조 영화를 본단 말이죠. 그래서 8시 영화, 8시 20분 영화, 8시 40분 영화 주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일어나자마자 극장에 가는 거라서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졸린 기운을 가지고 영화를 항상 보게 되는데 플래시 졸린 기운을 가지고 봤죠. 근데 정말 졸음이 하나도 안 오더라고요. 아니, 이런 말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정말 한 장면도 빼놓을 수 없었고, 그리고 쓸모없는 장면도 많이 없었어요. 거의 대부분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씬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되게 꽉꽉 차 있고 알찬 느낌? 이런 기분을 정말 오랜만에 느껴서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한 20분 정도 본 것 같은데 영화를 다 봤더라고요. 어느샌가. 자, 개인적으로 이번 영화는 앞서서 말한 뭐 비슷한 영화들도 있었겠지만 저는 영화 저스티스 리그 2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플래시가 제목이 아니었으면 저스티스 리그 2였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왜냐? 이번 영화는 초반, 중반, 후반 이 세 파트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반은 동기부여를 만들면서 시간여행을 시작하는 단계, 그리고 후반은 이 벌린 일들을 마무리 지으면서 시간여행을 끝나는 단계, 이런 정석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중반에 저스티스 리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볼 때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지는 못했는데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스티스 리그 2 같더라고요. 실상 멤버를 모으는 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탄생을 시키고, 아쿠아맨과 사이보그는 찾았지만 실패하고, 또 예전 배트맨을 찾아내고, 마지막 슈퍼걸을 구하는 이야기까지 멤버를 모집하고 있죠. 이게 가만 보면 아마겟돈, 어벤져스, 저스티스 리그와 같은 구조를 그리고 있어요. 사건이 시작되고 사건을 해결해 나갈 전문가들을 구축해 나가고, 그리고 멤버들의 활약으로 마무리. 그래서 저스티스 리그 2가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If Only, About Time과 다른 점을 좀 찾아보면은 If Only, About Time은 혼자서 모든 사건을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고, 이번 영화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이 멤버를 구축해서 사건을 해결해 나간다는 점에서 조금 다르죠. 그 차이가 있어요. 자, 근데 이 멤버를 구성하는 게 굉장히 재밌게 그려져 있습니다. 모든 상황들이 다 다르거든요. 누구는 탄생시켜야 되고, 새로 이제 막 히어로를 시작하게 만들고, 또 누군가는 설득을 시켜야 되고, 누군가는 또 구해야 되고, 아니면 아예 못 찾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다채롭다 보니까 멤버를 구하러 간다고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냥 이야기를 전개하는데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했지,
멤버를 구해서 저스티스 리그처럼 뭉친다라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멤버를 다 구축해야 된다는 어떤 저스티스 리그보다 좀 더 신선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진행하는 줄 알았더니 떼거지로 하네? 뭔가 덤이네? 이런 느낌이 더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조삼모사죠. 여기에 초반 화려하게 플래시와 배트맨이 액션으로서 재미를 주고 결말 부분엔 스케일을 엄청나게 넓혀서 반전 아닌 반전을 주다 보니까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캐릭터들 찾아 나서는데 다 다르지. 앞뒤로는 액션 다 깔려있지. 거기다가 시간여행 구성도 들어가 있지. 시간이 훅 가는 거지. 또 여기에 개그도 한몫합니다. 여전히 에즈라 밀러의 초삭되는 모습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엔 좀 각본이 좋았던 건지 뭐 추억과 뭐 여러 가지를 좀 합해서 개그를 하다 보니까 훨씬 더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거죠. SNL에 보면은 평범한 연예인들이 나오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왜냐면 물어뜯을 게 없으니까. 근데 사고 친 연예인들이 나오면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물어뜯어 먹을 게 많거든. 막 비유하고 대조하고 비하 개그하고 막 이런 거 되잖아요. 뭔가 꺼리가 있는 거지, 꺼리가. 이번 영화도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캐릭터를 폭넓게 좀 사용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플래시가 그렇게 입체적인 캐릭터 같은 느낌은 못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영화에서는 입체적인 느낌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면 뭐 배고픈 플래시라든지 이걸 계속 가져가고 있죠. 처음에도 그렇고 중반에도 그렇고 후반에도 그렇고 또 플래시의 어린 시절을 비춰준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확 늘어나죠. 또 능력을 아예 없애서 평범한 플래시를 보여준다든지 계속 플래시에 대한 어떤 입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좀 더 친근감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훨씬 더 호감이고 물론 배우는 아니지만 정말 최근에 왜 이렇게 문제 있는 연예인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내 리뷰를 이렇게 하는지, 예. 어쨌든. 자, 두 번째는 추억입니다. 사실 좀 많이 궁금했어요. 뭐냐면, 저 또래의 사람들은 향수를 건드렸거든요. 뭐, 마이클 키튼의 배트맨, 배트카, 배트모빌, 배트케이브, 조지 클루니, 조드 장군, 니콜라스 케이지, 뭐 이런 것들. 뭐 드라마가 워낙 좋고 취향 저격이었지만, 이 추억 부분이 분명 조미료가 된 것 같거든요. 그런데 팀 버튼의 배트맨을 안 본 세대가 과연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나이대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해요. 내가 가진 감정을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 있을까? 혹은 그런 감정을 갖지 않아도 이 영화가 재밌게 보일까? 댓글 달아주세요.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너무 좋았습니다. 좋을 수밖에 없죠. 키튼 형이 나오는데. 제가 살면서 다시 마이클 키튼의 배트맨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들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뭐 배우들이 더 이상 히어로물을 안 해.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이미지적으로 뭔가 소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배우들은 이미지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배우의 이미지라든지 또 금액이 초반에 나왔을 때는 금액이 작았지만 지금은 대스타들이 됐기 때문에 금액이 크단 말이야. 그래서 부담이 돼. 제작하는데. 그래서 제작비 문제. 또 유명 스타가 됐으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스케줄도 잘 안 맞는단 말이야. 뭐 영화를 들어갔으면 다른 영화 못 들어가니까 몸이 한계잖아요. 그래서 맞추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저번에 마블 편에서도 말씀드렸죠. 아이언맨의 로다주 같은 경우는 아마 금액적인 부분이 제일 클 거라고 생각해요. 배우의 이미지도 분명히 있겠지만 출연하는 시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받거든. 아니 뭐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이긴 한데 어쨌든간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부담되거든. DC 무비의 어떤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상징성이 있는 이 마이클 키튼이 다시 나와서 정말 좋았고 감사하고 행복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그냥 잠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주연급 활약을 하잖아요. 액션도 막 죽였죠. 액션을 굉장히 많이 신경 썼더라고요. 물론 대역이겠지만 슈퍼걸을 찾으러 갔을 때 아주 발 빠른 모습과 멋진 액션을 또 보여줬고 후반부에는 중간 보스라고 해야 되나? 그 빌런을 만나게 되면서 시간폭탄 같은 걸로 이제 공격을 하죠. 요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배트모빌이 이제 씬에 없었다는 거는 조금 아쉬웠어요. 좀 끌고 나가서 활약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전시용이었죠. 그리고 조지 클루니 같은 경우도 잠깐이었지만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이게 놀랄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나는 사실 예고편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고편을 보고 아예 까먹어 버리거든요. 한 몇 달 전에 보고 그냥 아예 잊어버리는 거야.
누가 나온지도 그냥 기억하지 않고 영화관에서 재밌게 보려고. 그래서 조지 클루니는 아예 생각도 못했단 말이죠. 요번 제작진 참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가능성을 또 보여준 것 같아서 좋았고. 이러다가 크리스찬 벨도 나오고 배트맨, 조커 다 나오겠어요. 더 늙기 전에 나와야 될 텐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니콜라스 케이지 같은 경우는 잘 모르실 텐데 저도 요번에 알게 됐어요. 니콜라스 케이지의 슈퍼맨이 원래 나올 거라고 예정돼 있었다가 진작 엎어졌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실현돼서 너무 좋았고, 이것도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둔 거거든요. 니콜라스 케이지의 슈퍼맨. 왜냐면 이제 멀티버스의 세계가 열렸으니까 가능한 부분이라 너무 반가웠고, 앞으로 또 귀추를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 모르겠지만 이 외에도 역대 슈퍼맨, 역대 DC의 캐릭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죠. 제가 무비적을 하면서 그런 이제 과거의 슈퍼맨, 배트맨 이런 캐릭터들을 많이 찾아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친숙해졌고, 근데 그런 캐릭터들이 또 출연한다는 점에서 뭔가 과거를 잊지 않고 DC가 계속 언급해주고 있구나, 뭔가 존중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괜히 울컥하더라고요. DC와 함께했던 팬분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선물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슈퍼맨이 80년이 넘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80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행복하셨지 않았을까. 캐릭터가 오래 사랑받는다는 건 정말 신기한 일인 것 같은데, 뭔가 그런 역사와 시간을 생각해보면, 이게 확 오죠. 확! 자, 세 번째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묘사를 너무 잘했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잘했어. 물론 조금씩 모티브는 좀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번 영화의 감독이 안드레스 무시아티라는 감독인데, 이 공포 전문 감독이에요. 마마도 했었고 그것도 했었고, 그것에서 이제 연출이 팍 터졌죠. 이번에 보면서 확실하게 더 제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공포 전문 감독이 연출을 정말 잘한다. 이번에도 그 말을 확인시켜준 것이 아니었나. 이 다크한 느낌의 DC 정서와 굉장히 잘 어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뽑았어요, 감독. 정말 연출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감독의 좋았던 연출들, 그리고 신선하게 느꼈던 연출들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고속도로 씬이었어요. 고속도로에서 이제 배트맨이 줄에 매달려서 역주행을 하는 장면이었는데, 자, 이 부분에서는 카체이싱을 보여주죠. 카체이싱도 넣었습니다. 제가 이 장면, 그리고 이후에 나올 장면들에서 느꼈던 것이 뒷모습을 잡는다는 거였어요. 되게 독특했거든요. 대체로 액션을 하게 되면 앞모습을 잡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먹을 뻗죠. 혹은 내가 포즈를 취할 때도 앞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이번 영화는 액션에서 항상 뒷모습을 잡는단 말이야. 주인공 캐릭터들을.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적들을 더 많이 보여주죠. 자, 이 장면이 되게 재밌고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위기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트맨의 뒷모습은 저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앞에 상황을 내가 뻔하게 볼 수 있잖아. 스크린을 보잖아. 그러다 보니까 배트맨에 몰입하게 되는 거예요. 긴장감이 상승하죠. 이게 예를 들려면은 게임 쪽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나루토 게임이 있습니다. 나루티미 스톰이라고, 이게 대전 액션 게임인데, 여기서도 보면은 주인공 캐릭터, 내가 플레이하는 캐릭터는 뒷모습으로 보여주고 상대방의 모션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단 말이죠. 이 앵글과 비슷합니다. 일부러 이렇게 잡은 거죠.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게임이 있다면 요즘에 많이 나오는 장르들, GTA라든지 이런 게임들, 되게 게임성을 띠고 있는 앵글이었다고 생각해요. 관객을 훨씬 빨리 몰입시킬 수 있는 앵글, 바로 게임에서 보던 그 앵글을 가져왔다. 자, 두 번째는 시간 영역.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플래시 포인트라고 불러야 될지, 아니면은 무슨 어떤 스페이스라든지 그런 명칭이 안 나온 것 같아가지고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시간 영역, 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제로의 영역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 사이버 포뮬러에 나오는 제로의 영역. 제가 영화를 만들게 된다면 주마등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던 게 시각화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필름 형식으로 이렇게 쫙 장면이 나눠져서 고르는 걸 생각했었는데, 무슨 무대처럼 이렇게 딱 그 장면들이 연결되어 있고 그것에 들어가게 되는, 뭔가 어떻게 보면 인터스텔라가 떠오르기도 하는 그런 연출, 이미지, 시각화, 너무 좋습니다. 뭔가
이해하기가 쉬웠어요. 저희 부모님도 이걸 봤을 때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미장센이었어요. 그리고 투과 능력, 뭐 분자 운동을 해서 벽을 넘나들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뭐 세포가 하나하나 이렇게 막 떨리면서 이렇게 그 투여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거는 이제 설명을 해주니까 과학적으로 맞든 아니든 설득력이 생겨버리죠. 되게 쉽게 만들어놨어요. 거기다가 사운드가 막 이렇게 떨리는 소리를 또 추가함으로써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놨다. 사운드 선택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자, 그리고 배트케이브. 정확하게 제가 대조해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으나 과거의 배트케이브를 표현한 것 같아요. 내 머릿속에 있던 배트케이브가 영화 속에 나온 것 같거든요. 벤 애플렉의 배트케이브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모르겠는데 다르게 표현한 게 맞겠죠?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 그 배트모빌이라든지 배트윙, 뭐 수트들도 전시되어 있고 과거를 딱 생각나게 하는 그런 것도 구현되어 있고 뭔가 찬찬히 살펴볼 시간을 주는데 이런 장면들은 저도 좋아했지만 팬들도 정말 좋아하지 않았을까. 그 공간을 잘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 중요해요. 기본이지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간을 보여주지 않고 진행하는 영화들이 너무 많아. 자, 그리고 슈퍼걸의 환자복 액션. 전 요것도 너무 좋았는데, 일단 앞서 말한 것처럼 뒷모습 앵글을 여기서도 차용하고 있습니다. 슈퍼걸이 대부분 뒷모습으로 나와요. 다른 액션도 보면은 되게 독특했다고 생각하고 색감도 너무 좋았어. 거기다가 이 환자복 액션씬 같은 경우에는 원테이크로 진행을 했죠. 카체이씬과는 또 다른 액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슈퍼걸의 스피드와 파워 이런 것들을 여실하게 느낄 수 있었죠. 슈퍼걸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적절한 카메라 기법이었다. 개인적으로 진짜 슈퍼걸은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닥터 스트레인지 데온돈의 멀티버스에서 아메리카 차베즈가 너무 좋았는데 그 이후로 최고였습니다. 이게 뭐 생긴 거, 뭐 미모도 뭐 미모 한몫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게 논란이 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논란을 잠재우는 연기, 그리고 아까 말했던 수트 색깔, 색감, 기가 막혔고 거기에 이게 뭐 몸매도 제가 몸매 얘기를 참 하는 건 좀 이상하지만 여러 모양이 있을 텐데 얄쌍하면서 날렵하고 뭐가 하여튼 슈퍼걸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몸매였어요.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실제 배우의 몸매는 제가 알 수 없는 거고 대부분 액션이 CG로 들어가잖아요. 이 CG에서 그런 것들을 잘 구현해냈거든요. 슈퍼걸이 솔로 무비로 안 나온다? 아, 이건 죄죠. 죄악입니다. DC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 정말 많이들 볼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다시 플래시로 재탄생되는 과정. 여기서도 슈퍼걸이 이제 들고서는 그 위로 올라가는 씬이 있는데 굉장히 임팩트 있죠. 제가 봤을 때 이 다크함이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뭔가 프랑켄슈타인이 생각나기도 하고 딱 슈퍼걸이 딱 하늘에 있는 그 장면. 자, 그리고 역대 DC의 캐릭터들. 이것도 앞서서 얘기하기했지만 이 멀티버스가 충돌하는 과정이 시각화가 됐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었잖아요. 저는 이런 없는 표현들을 새로 만드는 게 영화의 창의적인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볼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없는 걸 보는 거잖아요. 저에게도 되게 신선한 자극을 주고 많은 디자이너들한테도 되게 많은 영감을 준다고 생각해요. 마블과는 다른 표현이어서 더 좋았던 것 같고 원래 이런 표현들을 하나 해놓으면은 그것에 편견이 생겨서 다른 걸 만들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 근데 만들어냈다는 것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고 자, 마지막으로 강아지. 맨 마지막 엔딩 크레딧에서 강아지가 나오죠. 성룡의 엔딩 크레딧 보는 것 같았어요. 뭔가 미공개본 보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사실 앞에서 제가 졸았나 싶을 정도로 아니 좀 핑계를 대자면 제가 이게 적으면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막 자막 있는 건 너무 힘들어. 한국어 같은 경우는 들으면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편하거든요. 근데 자막 있는 이 외화 같은 경우는 눈이 정말 바쁘단 말이야. 막 쓰면서 영화 보면서 자막 읽으면서 하기가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장면을 놓쳤나? 강아지를 분명히 구하지 않은 것 같은데 강아지가 잠깐 출연을 하긴 했지만 구하는 것까지는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따로 빼놨을 줄이야. 요런 깨알 같은 재미 좋습니다. 제가 지금 나열한 이 장면들이 다 달라. 다 내용도 다르고 다 어떤 포인트들도 다르고 쓰는 기법들도 달라. 다채롭죠.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아쉬운 점 짧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론 다 좋았어요. 다 좋았는데 그래도 조금 틈을 좀 잡아봅시다. 제가 일부러 잡아낸 건 아니고 생각이 들었던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아이리스 웨스트 캐릭터. 제가 제대로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생각이 들었던 거는 퀸카 정도로 소개를 했던 것 같거든요. 가장 잘 나가던 아이리스 웨스트 정도로 제가 표현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키어시 클레먼스가 절대 못생긴 얼굴은 아니고 나쁜 외모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질감이 들었어. 맨 마지막에 에즈라 밀러가 플래시가 반하는 장면에서 이질감이 들더라고요. 이게 설득력이 있으려면은 그녀와의 드라마를 더 보여줬어야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아이리스 웨스트가 필요한 장면들이 분명히 있었고 플래시의 어떤 동기부여를 주는 대사도 치지만 그래도 좀 더 많은 드라마가 들어갔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빠져버리고 갑자기 반해버리고 뭐 예전에 좋아했고 이런 게 계속 나오다 보니까 거부감 들더라고요. 뭐 나중에는 설명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질감이 좀 있다. 두 번째, 슈퍼걸의 퇴장입니다. 뭐 물론 슈퍼맨과 조드에 비해서 약한 걸로 설정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아무래도 제가 너무 호감으로 보다 보니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금방 퇴장해버린다고? 더 조드와 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싸움이 금방 끝나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이 드라마가 그리고 있는 것이 슈퍼걸의 소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 건 알겠지만 그래도 좀 아쉽더라고요. 아무래도 좋아하는 캐릭터가 돼서 그랬나 봐요. 꼭 싱글 무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만들어질 것 같아. 지금 반응이 너무 좋거든.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별점은 제 인스타그램이나 마차피디아, 키노라이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제 채널은 멤버십 가입자분들이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제 리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